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린 LA 로즈볼 스타디움은 6만여 팬들이 몰려와 열광했습니다. 뉴저지주 내 25개 공 사립대 총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유학생들이 줄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을 감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뉴욕시 한 식당의 위생 상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증오의 내용들을 모두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4일 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린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로즈볼 스타디움은 6만여 팬들이 몰려와 열광했습니다. 그룹 BTS는 최대 9만 명을 수용하는 미국 최대 풋볼 경기장 중 하나인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4일과 5일 양일간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약 12만 명의 BTS 팬들은 에너지 넘치고 화려한 군무가 돋보이는 디오니소스를 비롯해 22곡의 노래를 즐겼습니다. BTS는 Not Today, Idol, Fake Love 등 히트곡과 솔로 유닛 무대를 펼쳤습니다. 또 미국 빌보드 핫 100 8위를 비롯해 국내의 뮤직 차트를 휩쓸고 있는 BTS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소우주 등을 처음 선보여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장 안팎은 거대한 팬덤 행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팬은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등 미 서부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연장을 찾은 이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온 팬들도 있었습니다. BTS는 공연 말미에 그동안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는 아미가 만들어준 자리다. 함께 즐기며 축제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직접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내 25개 공사립대 총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유학생들이 줄고 있다며 이민 정책을 감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뉴저지주 대학 총장들이 공동으로 이 같은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저지주 공립사대 총장들은 이번 서한에서 우선 유학생이나 외국 국적 교수들은 현재 비자 발급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뉴저지 대학들을 떠나고 있다며 대학들이 외국 국적 직원을 뽑으려 해도 취업 비자 발급에 있어 연방 이민 당국이 너무 많은 보충 서류를 요구하면서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방향을 택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유학생 감소는 뉴저지주 내 개별 대학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인 동시에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 신규 유학생은 27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6%나 감소했습니다. 한인 신규 유학생 역시 2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러커스대 뉴 브런스윅 캠퍼스가 유학생 6,7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스티븐스 공대 3,777명, 뉴저지 공대 2,655명, 프린스턴대 2,300명 순입니다. 뉴욕시 한 식당의 위생 상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 식당 위생검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총 308곳으로 이 가운데 벌점 13점 이하인 A등급 판정을 받은 식당은 254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벌점 14에서 27점에 속하는 B등급을 취득한 한식당 수는 전체의 10%인 30곳입니다. 낙제점인 벌점 28점 이상의 C등급 판정을 받은 한식당 역시 모두 10군데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군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벌점으로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한식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습니다. 한식당의 위생검사 평가 내용을 보면 한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보다 음식 보관 온도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 규정상 찬 음식은 화씨 41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14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식당들의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쥐 또는 바퀴벌레 흔적이나 조리기구 관리 불결, 그리고 직원들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은 사례 등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식당 26,979곳 가운데 A등급은 84%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극단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증오의 내용들을 모두 금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적인 메시지도 삭제하고 게재를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페이스북은 향후 유대교 회당 같은 특정 종교 집단을 향한 혐오성 발언과 인종차별 발언, 증오 범죄성 발언 모두를 금지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페이스북은 언론의 자유라는 보다 큰 명제를 중요시해왔지만 날로 격해지는 증오 발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모두 이러한 글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위험한 개인들이나 조직들로 규명될 경우 그들의 계정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일 멕시코 자동차 협회와 기아차 멕시코 법인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4월 7,429대 점유율 7.6%를 판매해 같은 기간 7,245대 점유율 0.8%를 판 토요타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4위 업체로 도약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시장 점유율 4위 업체로 올라선 것은 2015년 7월 현지 시장에 진출한 지 3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아차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첫 해인 2015년에 11,021대 점유율 0.8%를 판매한 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아차의 이런 판매 실적은 멕시코에 진출한 모든 업체를 통틀어 현지 시장 진출 이후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특히 최근 멕시코 경제와 자동차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이룬 성과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24,000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뉴욕시 학교의 인종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목적고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의 입학시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최근 리차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의 서한을 보내 뉴욕시 학교 시스템의 인종 분리 현상을 없애려면 프리-K부터 8학년까지 모든 입학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에서 어린 학생의 능력과 행동을 경쟁적인 입시 전형과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인종 편향적인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식은 인종 계층을 만드는 구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중학교 25%와 초등학교 1%가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그 코엔 시 교육국 대변인은 이미 교육국은 현재 각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입시 전형 시스템이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 접근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교도소의 여성 교도관들 6명이 불법 알몸 수색 등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교도 책임자를 포함해서 6명의 여성 교도관들이 교도소를 방문한 면회 신청자들의 옷을 벗기고 알몸 수색과 신체 은밀한 부분 검색들을 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불법 감금, 부당 행위, 허위 보고 및 음모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몸 수색을 한 교도관들은 교도소를 방문하는 면회 신청자들이 몸속에 은밀하게 마약과 무기들을 감추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알몸 수색은 불가피한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알몸 수색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 검색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선고받은 3년형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마이클 코헨 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확정된 선고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감옥으로 떠났습니다. 코헨은 특별히 보안된 감옥에 수감됩니다. 월요일 감옥행 전에 연방검사들과의 만남은 취소되었습니다. 마이클 코헨의 변호팀들은 연방검사들과 최종 협의를 위해 만나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마이클 코헨의 3년형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형량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과의 만남은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마이클 코헨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전달된 합의금 관련 범죄에 오직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한 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한 남성이 하와이 분화구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30대 남성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화산 분화구에 접근을 막는 철책을 넘다가 그만 약 20m 아래 분화구에 빠졌습니다. 군 헬기가 동원되고 가까스로 이 남성은 구조됐지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추락 전에 약 90여 미터 절벽의 전망대에서 분화구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철책을 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화구로 떨어진 후 이 남성은 2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에서 3인조 무장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10,00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9시 30분경 리틀렉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3명의 용의자들은 이 집에 침입해 34살의 여성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1,000를, 피해자의 어머니가 $8,800를 넘겨주자 이 돈을 챙기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사는 30대 남성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3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베이사이드 지역 바셀리 블로바드와 115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곳에 주차된 불에 탄 승용차 안에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현장 근처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퀸즈 플러싱 가라오케 바 앞에서 벌어진 강도 범죄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 20분쯤 138 스트리트에 위치한 K-쇼 라운지 앞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용의자는 19살의 남성을 공격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관할 109 경찰서는 4일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맨하탄 어퍼웨스트에서 럭셔리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노린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하탄 웨스트 59에서 110 스트리트 사이에서 길가에 주차된 포르쉐, BMW, 벤츠, 아우디 신형 차량의 카메라가 내장된 사이드미러를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차주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개당 $1,500에서 $2,000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절도범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안 컬처 센터는 4일 제주 4.3 진상규명과 정의와 올바른 화해를 위한 뉴욕 강연회를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제주 대학살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허상수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의원회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서 제주 4.3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화해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준현 회장이 이끄는 뉴욕 한인 마라톤 클럽은 5일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팍에서 열린 롱아일랜드 마라톤 충계 합동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도형국 에릭 강 씨가 첫 완주에 성공해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뉴욕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는 4일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한 2019년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10개 반에서 1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짝피구와 줄다리기, 캥거루 달리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뉴욕 교회 한국 학교도 4일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색종이 접기 등을 하며 즐거운 어린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에서는 그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님을 모시고 이 펠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이 권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이 신문 기고를 통해서 이 파일세이즈 파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네,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중앙일보 칼럼에 썼습니다. 네, 예. 그 어떤 문제인가요? 현재 그 팔팍에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네.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으면 되는데 주택이 너무 많아지고 과밀이 돼가지고 네. 문제입니다. 그 과밀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재 기존 그 주택, 오래된 주택 네. 이것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투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옆에 달아서 네. 짓는 거 있죠. 그런 주택을 짓는 게 아마 인근 타운에서 보다가 가장 건축법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플렉스 신축이 건축업자들한테 용이하니까 네. 많이 짓게 되는데 네. 그것을 많이 짓다 보니까 사실은 타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듀플렉스가 이 과밀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집이 갑자기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가장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교통관계, 네. 또 도로 문제, 또 도로 파손되는 거,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전기가스 네. 그런 그 기관산업 문제, 기관시설 네.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그 진도에 따라서 네.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니까. 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과밀 인구에 네. 의한 그 학교 문제. 네. 또 인구가 과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네,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행정이 제대로 맞춰서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듀플렉스의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점이 지난 그 2월 27일 날 네. 타운에 그 플래닝 보드 공청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편지를 네. 저희 이웃집이 이웃에 있는 집이 새로 짓기 때문에 네. 부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네.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을 수 있는 대지가 50 곱하기 100이라는 거 레귤러 사이즈의 대지거든요. 네. 거기에는 전면 25피트, 뒷면 25피트, 옆 사이드 6피트, 6피트 이렇게 띄워놓고 높이는 28.5피트로 지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발의연서라 그래가지고 변형된 그런 설계도안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 그게 승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게 하려고 제가 참석했죠. 네. 거기를 인근의 이웃에 있는 주민들을 몇 분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법률이 승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팔팍의 건축법 제 300조에 보면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규정으로 지으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부칙 조항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부칙을 만들었는지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 부칙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된 설계도를 갖고 오는 그런 건축업자도 허가를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해줬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주민들이 반대가 있든 없든 간에 네.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가서 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네. 300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라. 뭐 때문에 이걸 네. 못하느냐. 그리고 레귤러 사이즈의 건축허가 들어간 것은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지. 공청회를 왜 소집하느냐 이거예요. 네. 공청회 주민들이 모르면 올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주민들 많고 네. 그런데 주민들 안 오면 허가해주고
주민들 와서 반대 의견 내면 허가 안 해주고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건설사 측의 어떤 로비가 좀 상당히 있었나 보네요.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 확인은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러한 그 조항 때문에 관행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런 그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했고 네. 300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제발 좀 제대로 된 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네, 그 그래서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날 플래닝 보드의 멤버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 주택 소유주가 올린 설계안을 부결시키고 네. 정상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제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바람직한 이 타운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유권자의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조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두플렉스는 너무 과잉입니다. 과잉 공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관 시설이 따라오질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탑을 시키고 그런 기관 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뭐 타운의 조례를 조금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이상의 그 과잉 두플렉스가 공급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차차 이렇게 관철시켜서 정말로 타운이 정상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타운으로 되기를 지금 힘쓸 겁니다. 네, 이게 과밀 현상으로 그 듀플렉스가 과밀 현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학교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보달 전에 얘기가 됐지만은요, 저희 손으로 뽑은 교육위원들이 네. 힘을 합쳐가지고 약 5,6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학교 증개축 비용으로 이렇게 주민투표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믿고 찍어줬는데 네. 결국 그분들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냐 이런 거 좀 멍한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언제든간 해야 될 일이긴 네. 하지만은 갑자기 한인들로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유권자 협의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주민들한테 세금 올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원성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유권자 협의회는 그 원성을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이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라든가 교육위원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우리 타운이 제대로 발전되려면은 과잉 두플렉스 공급은 좀 조금 자제해야 되고 그 대신에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네. 공업지역 이런데 조닝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뭐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받으면은 또 학교 문제라든가 주민 텍스 급격한 인상 이런 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것은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활동, 캠페인을 벌이는 어떤 지원 단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예, 예. 한인 네. 권익 신장을 위해서 네 위한 번째 우리 네, 그거죠. 그런 활동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했고 또 캠페인 해갖고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다 네.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주민들도 뭔가 우리 권익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관 목적 4조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번째 항에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살기 좋은 타운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주민들의 권익 신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플렉스 문제라든가 타운의 세금 문제라든가 이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그 명칭에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네. 반론이 제기되긴 하지만은 우리 그 창립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목적대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19년에 뭐 계획은 세워져 그럼요, 있으시겠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장 해야 될 일이 6월달에 프라이머리 시의원 네. 뽑는 그 예비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4명이 후보했잖아요. 네. 2명은 민주당 엔도스 지원을 받고 2명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후보인데 아마 이 네 분들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인 1분, 한인 3분 이렇게 됐는데 과연 어느 네.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타운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느냐, 또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런 후보자냐, 이것을 우리 유권자협의회에서는 면밀히 가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많이 경청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네, 아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유권자협의회에서 지지 후보를 네. 결정하면 그분이 될 확률은 크겠죠. 네, 이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파악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